이번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홍석준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이 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저는 4월 5일에 그 수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현장 선대위가 그때 네. 수원에서 개최돼서 선대위 마치고 가까운 곳에서 했습니다. 아, 수원 의미가 있나요? 자가진증 수원에는 뭐 대표적인 민주당 막말 후보인 김준혁 후보가 있고 네. 또 경기도에는 자가진증 양문석 후보 많은 민주당이 문제점 있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 선대위를 수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김준혁 후보가 있는 수원에서 하시게 되었다. 그렇군요. 최종 투표율이 31.28%로요. 총선 사전투표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사전투표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익숙해졌다. 이런 또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었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 등의 방식이 좀 병행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 지금 많이 결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이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곳은 대구입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원래 대구 지역이 사실 투표율이 항상 최고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도 20에서는 한 2.5% 정도 좀 높았는데 네. 이제 마지막 본투표에 가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아, 그렇군요.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아무튼, 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투표율이 65% 이상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예년에 통상적으로 이제 유리하다는 인식은 아무래도 투표 율을 높이는데 결정 게 이제 이상 젊은 층이기 때문에 개선되는데 지금은 대가 민방이나 전국 시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뭐 20대는 1% 지지하고 30대는 3% 지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민주당은 교토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끊고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끊고 올게요. 예, 저희 국민의힘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황부실장과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또 3부에서는요. 제3지대 박원석 새로미래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민주당 그리고 새로미래 정의당 전부 연결해서 막판 호소전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 4부에서는 총선 열차 아주 뜨거웠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 모셔가지고 또 총선 열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나요? 예. 그래서 3부와 4부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예.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전화가 안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선거에서 샤이 보수가 접전지 승패를 가릴 변수로 꼽히는 만큼 한동훈 위원장도요. 보수 진영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샤이 보수가 발생한 원인이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도 지금 급격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가 결집해서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총선 전의 마지막 토요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돌았고요. 어제는 그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부울경을 찾았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의 승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신 것처럼 부울경은 영남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 중에 하나로서 사실 저희 보수 진영의 어떤 과거에는 텃밭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1대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있는 지역인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 사전투표와 특히 본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네. 보수 진영이 부울경에서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110석에서 130석. 이 초반보다 판세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뭐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측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의석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2주 전을 저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한 주 사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장 분위기가 좋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 그 사전 투표 때 대파가 논란이 됐어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소 대파 들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뭐 법인카드 들고 가느냐, 뭐 녹음 파일 틀어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자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투표소의 대파 그 논란이 민주당의 좀 치졸한 좀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선관위에서 그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네. 이런 것을 이제 일부러 좀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았나 선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그 선거에 있어서 좀 희화화하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선거 어떤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는 거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뭐 그 법인카드라든지 뭐 소고기라든지 그런 어떤 예시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것들까지도 선거 전략을 하는 어떤 민주당의 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파틀막 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선관위의 판단이 논란을 더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대파 들고 가는 걸 당연히 조금 뭐 부정적으로 봤을 텐데 뭐 이런 것을 이제 선거 카드로 활용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무섭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법인카드 이런 어떤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언사가 거칠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보면요.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계속해서 새로운 게 쏟아지고 있고 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 양문석 후보의 뭐 각종 막말 논란이라든지 그 또 편법 대출, 사기 대출, 그 김준혁 후보의 뭐 이대 성장납을 비롯해서 뭐 이런 어떤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를 넘어서 그 많은 어떤 국민들의 좀 공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 김준혁 후보의 이런 어떤 이대 성장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좀 여성 혐오, 여성 차별적인 어떤 DNA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네. 한국 유치원 총리협회 뭐 줄여서 한유총이라고 하는데 한유총에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김준영 후보가 한유총의 뿌리는 그 친일파다. 친일파 뭐 경성 유치원에서 이제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교육했던 어떤 유치원의 선생님들에게 정말 엄청난 어떤 모멸감을 주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회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공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양문석 후보 조사한 것을 두고 장진영 후보의 부동산 대출 의혹, 이원모 후보의 주식 이해 충돌 의혹을 꺼내드렸는데요. 이 조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예, 그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 관련된 것도 같이 이제 협조 조사 내지는 협조를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양문석 후보의 그 어떤 사기 대출 논란, 네. 편법 대출 논란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타부타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속하게 새마을 금고 중앙회와 더불어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건 명백히 사기 대출에 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국가기관에서 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